뭐든입니다. 뭐든. 쌍따옴표가 붙어줘. 누가 한 얘기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박근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없어. 떳떳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거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 재임 중에 그 사소한 그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그 실망을 드렸던 거 이거는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일이라서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간의 어떤 소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 지났지만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서 일단 내가 내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반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의 그 소문이라고 말한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없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뒤집어 말하면요. 그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 거 아니었나. 왜?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은 저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흔히 말하는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정상적인 체계,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정책을 보좌하는 기구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게 그냥 되도록 방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 상황에서 그런 기구들이 작동이 되지 않게 방치를 했어요. 그게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 등등의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단죄를 받았고 지금은 사면까지 받았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국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저는 오히려 그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끄러웠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주변 지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커터칼 테러, 그러니까 요 얘기는 그 신촌 유세에서 있었던 정치 테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테러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삶은 덤이라고 생각을 하나 때문에 모든 멍에 묻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 그동안 사실 수면 아래에 사면을 받고 난 뒤에도 주로 대구 달성 사저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심지어 공식 행사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총선 코앞 북콘서트 재임 중 부끄러운 일 안 해. 네. 총선이 코앞인 지금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치 않겠지만 뭐든 해서 국민께 보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는 안 하겠지만 뭐든 해서 국민께 좀 보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여기서 뭐든은 뭘까요? 어저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에 있어서 네. 작년에는 건강 문제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 등을 자주 나가겠다, 여러분을 자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누군가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북콘서트의 대담자로 역시 예상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올라왔었죠. 네.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또 대구 달서갑에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하 그 변호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사실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었고 아마도 지금 이번 북콘서트에 있어서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힘 실어주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조금 더 활동을 하겠다. 다만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당의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뭐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조금씩 뭐 당의 고문으로서 어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 다만 나 대신 누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은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뒤에서 후방 지원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유영하 변호사를 이른바 정치 후계자로 두고서 하는 거는 뭐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다니고 뭐 시장도 가고 하는 거는 정치 활동이 아닌 겁니까? 그것도 뭐 정치 활동이라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유영하 변호사 그동안에 그 재판 오랫동안 하는데 수임료 제대로 줬겠어요? 그러니까 신세를 많이 진 거죠. 여태까지 거의 뭐 많이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마지막 꿈이 아마 국회의원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2016년에 그 공천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옥새되고 나르자. 그때도 유영하 그 변호사를 송파 쪽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내려 보내려다가 그때도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좀 그런 측면 좀 밀어주기 좀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인터뷰 보면서 아 눈빛이 옛날로 돌아왔구나. 대통령 됐을 때는 눈빛이 확 이 빛이 나고 굉장히 좀 무서운 눈빛이었거든요. 원래 저렇게 눈이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구나. 그래서 저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 옆에서 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뭐 그런 식으로 눈매가 네.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그 겸손하고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재판 많이 했지만 뭐 돈 뇌물 먹은 거 별로 없잖아요. 참 억울하게 좀 당한 건데 그 세상을 보는 좀 안목이 좀 부족한 거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2016년에 선거를 민주당에 졌거든요. 네. 그럴 때 진솔하게 좀 현상을 보고 대책을 좀 세웠으면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기억에도 남는 게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당 나온 건 심판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의회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가고 대책이 좀 소홀했는데 그게 저는 탄핵하고 쭉 이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도와주는 건 좋지만 자칫 또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윤영월 대표님 국화 옆에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눈빛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윤영월 대표님한테도 영향력이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조윤선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는 이제 한번 이 옥살이도 하다 나왔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예전만 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영향력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미 한번 보여준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에서 한번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었죠. 그때도 결국에는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한번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한 북콘서트를 여는 것 자체가 내용과 시기, 방법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촛불혁명에 나섰던 국민들을 오히려 모욕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과정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으로 인해서 징역 형고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관련해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총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전혀 사정이 다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분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사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좀 비판적인 말씀을 쭉 이어서 좀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으로 이 공식 석상에 좀 등장을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공식 석상에 그동안 연락하고 만나지 않았었던 주변 측근들, 지금 김관진 전 이 장관 실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옆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보이고요. 네, 지금 주변에 뭐 김기춘 이 실장도 왔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조윤선, 김관진, 김기춘 이른바 이 친박 측근들이 다 참석을 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사실 그 전에 뭐 최경환 전 장관 출마한다 그럴 때도 또 다른 언론 인터뷰긴 합니다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냈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요번 북콘서트를 계기로 다시 한번 예전에 이 사람들이 뭉치는 계기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를 생각하면 사실 그 주변에 본인의 측근,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또는 당대표 시절에 모셨던 보좌진, 그중에 아주 고위직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정치인 박근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지금 시절이 바뀌고 국민 인식이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분들도 저는 정치적인 목적들이 많이 계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에 나타나는 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저렇게 본인들이 모습을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 차가운 얘기 안 했을 텐데, 세상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타산 그거에 많이 좌우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주변 측근들이 좀 뵙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도 선을 그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못 본 게 어느 한쪽이 노를 해서 못 본 건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